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어부를 담당하고 있는 랜디 주성철 목사입니다. 미국은 어제 메모리얼 데이로 공휴일을 지냈습니다. 저희 내외도 그동안 일순을 멈추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약 50여 마일 떨어진 샌 클레멘티라는 조그만 해안 도시를 방문해서 잠깐이었지만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 주 해안 도시들 가운데 관광 장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평일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메모리얼 데이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이 몰려와 수영도 하고 바다 피어 낚시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군인들을 추모하면서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외가 아닌 것은 메모리얼 데이에서 해변가에 잔디밭에 조그만 행상들을 즐비하고 군인들을 기억할 만한 물건들을 비치해 놓으며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보니까 기도하는 곳까지 마련해 놓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팻말까지 크게 써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내외는 작은 성조기들이 있는 곳을 지나 피어 입구에 있는 음식점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아점을 하면서 사역과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며 부부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애틀란타시에서 살아온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 소재해 있는 애틀란타시에서 꼭 1년 살다가 다시 남가주로 이사 왔는데 그때도 메모리얼 데이에 인근에 있는 폭포가 있는 공원을 찾았습니다. 애틀란타시에서 거의 2시간 정도 농촌길을 운전하고 갔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이름도 모르는 조그마한 시골 도시인데 대형 성조기가 길가에 빽빽하게 세워졌고 그 밑에는 그 동네에서 세계 1차, 2차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전사한 군인들의 이름을 새긴 하얀 십자가들이 그 성조기와 함께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로 전사한 군인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미국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희생을 했단 말입니까? 그것도 미국의 대도시도 아니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농촌 도시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이 동네 살고 있는 10대, 20대 청년들이 모두 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나던 길가에 차를 세우고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묵상에 잠긴 것입니다.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건 3년 동안 평화를 위해 싸운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울컥해서 누구라도 잡고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주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으로 한국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 조국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삶의 방향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많이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건 한 달 동안 지냈습니다만 법치 국가이고 선진국이라고 대한민국이 법에 하지만은 대한민국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빈부격차가 심한 것을 직접 경험했고 특히 반미에 대한 젊은 층들의 생각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역대 대통령에 대한 불온한 생각
그리고 한때 인천 자유공원에 세워진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한국의 좌익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 시간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완전 풍전등화였을 때에 낙동강 하류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한국이 이제 곧 망하기 직전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한국을 찾았고 그것도 10대와 20대 초반의 피 끓는 청년들이 이름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피를 흘려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의해 한국에 왔다 하더라도 그들의 희생은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유엔군 16개군 중에 제일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것도 미국이고 제일 많이 희생한 나라도 미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사는 분들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이들이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이민 와 사는 사람들이면 왜 그런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어떤 때에는 미국이 하는 일에 대하여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미주에 사는 한국인들이 더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북이나 이남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노골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이러한 고충을 알기나 하겠습니까만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안타까운 마음을 저버릴 수 없는 사람이 미국에 사는 교포들입니다. 미국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 비해 군인들에게 가장 높은 경의를 표시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데 별건 아니겠지만 비행기 탑승할 때도 군인 먼저 탑승케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더더욱 경외할 만한 것은 군인이 전사했을 때 그 시신이 집에까지 오는 과정만 봐도 이 나라 국민들이 군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영화까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사한 군인들이 군 수송기로 미국에 들어온 후에 민간인 비행기로 갈아태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도 매우 정중하게 다루는 것을 보고 있고 군인들까지 동원돼서 비행기로 옮기게 합니다.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지요.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병사가 사는 동네 두메 산골이라도 끝까지 정중하게 시신을 모실 뿐만 아니라 지역 군경들과 심지어는 거리 행진까지 준비해서 전사한 군인과 가정을 국빈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 차플린에 복무하고 있는 한인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은 자신의 훈련소에서 집에까지 가려는데 비행기를 갈아타야 해서 공항 게이트 앞에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국토방위군 즉 홈랜드 세큐리티 요원 하나가 그의 앞에 서서 그에게 격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령 계급을 한 이 한인 군인에게 격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막무가내고 그 덩치가 크고 머리 2개 정도 큰 사람이 우렁찬 목소리로 너무 작은 한인 미국군 소령에게 정중하게 격려를 하고 고맙습니다라고 자기 일하는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군인들을 비롯해서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일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군인이 바로 미국 군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들의 잘못한 것만 지적하지 말고 이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